2020 창작극 페스티벌 초연입니다에서 만나요! 예매는 블랙티켓!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할 선, 이선입니다. 일로서의 연기를 시작한 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해 2016년도부터고요.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반에 들어가고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연기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뭔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8살 때 입시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 다, 뭐 반에 있는 친구들 다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거나 뭐 가수가 되고 싶다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렇게 뭔가 가볍게 연예인을 동경하는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렸을 때의 약간 장래의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꿈꾸는 직업은 배우라는 걸 계속 부정을 하고 있다가 중학생 때 일본 만화 중에 유리가면이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연기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 메소드 2개가 나오는데 근데 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얘기가 약간 길어지긴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저희는 소위 뺑뺑이라고 말하는 형식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뭐 1지망, 2지망을 정하면 거기서 그냥 돌려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맞췄었어요. 저만 된 거예요, 그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봤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네, 연극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극반 오디션을 봐서 붙으면 연기를 해보자라고 약간 조금 운명에 맡겼는데 그때 정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오디션 봤던 모두가 다 붙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디션 붙은 거다. 이것은 운명이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서 이게 확 제 꿈이 트였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유리가면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도 계속 숨겼어요. 그냥 이게 뭔가 막 내가 동경하는 거겠거니 라고 했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그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직업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뮤지컬 편이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보는데도. 그때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네, 그겁니다. 그거 보고 봤어. 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그 TV 다시 보기로 그거 틀어놓고 막 준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봐야겠다 했습니다. 네. 학원 다닐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입시 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선생님들의 눈빛, 막 에너지도 너무 좋고 진짜 쥐뿔도 모르잖아요. 쥐뿔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배우 이선으로서도 많았고 그냥 인간 이선으로서도 많았는데 뭔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힘들었던 그때를 그냥 다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을 때 확신이 없고 그 제 안에 있는 뭔가 의심이랄까?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증폭이 될 때 저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제가 뭐 예술이라거나 연기를 할 때 그때 그렇게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사라졌을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저를 좀 정확하게 보자면 저는 이겨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극복을 했었던 적도 없고 그냥 버텨냈다? 애썼다. 그리고 그게 뭔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때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겨낼 힘조차 없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버텨냈고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는 좀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잠식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와 잠식당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도 행동을 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더 빠져나왔던 것 같고 도움이 됐던 거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의 정의를 가족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중에 친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존재였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로서는 뭐 공연 잘 봤다. 진짜 그 인물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살아있었다. 무대 위에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자기 만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잘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서 칭찬하는 것들에 있어서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이랑 작품을 할 때 내가 진짜 열과 성을 다했고 그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졌고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오는 보람이라기보다는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 너무 길지만 제가 여름에 제가 극작을 하고 연출을 해서 공연을 올렸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보람됐던 일인데 저희 공연을 보신 관객분께서 이렇게 공연 한 번 본 걸로 잊혀지게 하기 싫다. 혹시 대본을
보여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엄청 행복했어요. 네. 사실 자명 같은 거 없고요. 자명 같은 거 없고 그냥 제가 가까이 두는 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건 없다.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미래의 나에게는 틀릴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미래의 나에게는 맞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바라는 저의 뭔가 미래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제가 연기를 했을 때 배우로서 목표를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선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널리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5년 뒤에는 뭔가 보다 더 그런 사람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작품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로서의 저도 그렇고, 인간으로서의 저도 그렇고,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하기엔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공감을 잘 한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저와 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몸과 마음, 정신 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바라고, 저번 작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 제가 썼던 작품을 올렸을 때 마지막 말로 썼던 문구가 있는데, 힘든 날은 언제나 때때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그런 날들을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 어서 와요 이곳으로. 저는 연출을 맡은 김자영입니다. 저는 봉봉 역을 맡은 박연수라고 합니다. 봉봉은 경찰 공시생 6년 차로 봉봉을 달고 살고, 그 집돌이로 이제 집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보검 아니고 박보건 역할을 맡은 박희연입니다. 박보건이라는 역할은 보건소 의사인데요. 조금 소심하고 굉장히 뭔가 똑똑하지만 이 어서와요 이곳으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손 역할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미스터 손은 관종 유튜버인데요. 네일 아트샵에서 인기 매니저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구독자들과 인플루언서 역할을 맡고 있어서 여기에서 보이는 제일 현대인이자 제일 SNS 중독이자 그리고 카더라 통신원으로 제일 유명한 현대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반장 역을 맡은 권순형이라고 합니다. 홍반장은 좀 능글능글한 성격에 여기저기 친화력이 좋아서 좋고 동네 마당발인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이곳으로에서 사파이어 심 역할을 맡은 신유주입니다. 사파이어 심은 네트워킹 마케팅이라고 하는 소위 다단계를 하고 있는 아줌마고요. 푼수 같은 매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점주 역을 맡은 이선입니다. 오점주는
인천 토박이 그리고 마을의 중심 아라슈퍼의 주인입니다. 툭툭대고 무심한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정 많고 마음 따뜻한 그런 인물입니다. 저희 공연은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오로지 자기의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제일 재밌는 장면은 카더라 통신원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옛 사건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첫 만남, 그 어색했던 만남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서로를 또 모인 사람들끼리 의심하는지가 제일 저한테 있어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극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시다면 어서 와요, 이곳으로. 주인공들 모두가 다 멀티 역할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멀티 역할로 나오면서 다른 역할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역할 중에 이제 하나의 역할이 이제 겹치는 역할이 있는데, 한 인물을 배우 여럿이서 어떻게 그 인물을 연기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라뱃길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라뱃길 그 동네의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범인을 잡자. 이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자충우돌 사건 이야기로 담겨져 있고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작가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제가 정했던 생각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도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진정한 소통일까? 그래서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나면 흩어진 10사람보다 낫다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관객들한테 좀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라뱃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개개인의 욕심, 뭐 집값, 힘든 일 때문에 만났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녹아내리려고 합니다. 방식이 있다, 뭐 형식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저는 공연은 관객이 봤을 때 무조건 편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이 공연을 봤을 때 관객들이 한 번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벌써 공연이 끝났나? 와, 이 공연 왜 이렇게 재밌지? 라는 그런 관객평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장면 하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관객이 봤을 때 우리의 의도를 잘 익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식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와요 이곳으로를 보러 와주실 관객분들, 요즘 웃을 일이 없으시죠? 저희 공연을 보러 오셔서 극장에서 신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어서 와요 이곳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어서 와요 이곳으로는 코믹 스릴러 속 휴머니즘으로 이제 구상되어 있는데요. 코믹 스릴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던 지금 현대인들이 만나서 서로를 의심이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서로에서 개인에서 같이 단체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사회 속에서 살면서 많이 결여된 것 같으니 오셔서 저희의 따뜻하고 재밌는 기운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뭐 보냐? 너 왜 저기서 나와? 너 왜 놀라고 난리야? 야, 너 어제 기사 안 봤어? 뭐 아라뱃길 살인 사건? 야, 이거 진짜 끔찍하지 않냐? 야야야, 근데 이거 어서 와요 이곳으로라는 공연으로 올라온다는데? 어머 학생들! 깜짝이야. 아 그거 어디서 하는데? 왜? 어디서 하는데? 아이고 학생들 아직 뭘 모르는구먼. 그래 내가 또 이야기해줄게. 그 뭐냐 저기 대학로인지 해완지 그 어디 있잖냐. 그건 서울 종로구 대학로 8갓길 52 3층 시온아트홀에서 공연되는데요. 근데 봉봉충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엔 언제 들어갔어? 그건 저만 알고 있는 시크릿 로드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니야 봉봉아.
네. 내가 듣기론 너가 공부 빼곤 못하는 게 없다 들었는데. 아, 저 못하는 거 많은데요. 아유 그러지 말고 뭐 공연 홍보나 한번 해봐. 응? 아, 저 2020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총 이틀간 저녁 8시 시오나트홀에서 공연되는 연극 어서와요 이곳으로는 아라뱃길 살인사건 범인을 찾아 펼쳐지는 좌충우돌 사건 이야기입니다. 스릴러부터 코미디까지 관객분들 모두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매는 블랙 티켓!